제가 들려드릴 180번째 소설은요, 레이먼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십시오. 레이먼드 카버는 1980년대 미국 단편 소설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찬사를 듣는 작가입니다. 그는 단편 소설만을 썼고요. 그의 작품들은 모두 다 보석 같습니다. 작가들이 최고라고 꼽는 작가가 바로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그의 소설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게 없어요. 소설을 써나가는 작가의 시선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외되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료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는 성장 과정이 불우했고요. 작가가 되어서도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살았어요. 고난과 고립의 경험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소설에 담게 했습니다. 이 소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소설은 1인칭 나인 닉과 그의 아내 로라, 닉의 친구 멜과 아내 테리, 이렇게 두 쌍의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닉과 멜은 친구예요. 멜은 심장 전문의로 의대에 가기 전에 신학교에 잠깐 다녔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서의 몇 년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의 아내 테레사, 그녀를 대개 테리라고들 불렀습니다. 테리는 멜과 만나기 전 같이 살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에드. 에드는 사랑이 지나쳐서 테리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멜의 집에 닉과 로리 부부가 왔어요. 그들 네 사람은 현재는 이곳 엘버커키에 살고 있지만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어요. 네 사람은 주방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을 마셨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진과 토닉워터가 계속 손에서 손으로 옮겨갔고 대화 주제는 사랑으로 넘어갔습니다. 멜은 진정한 사랑은 정신적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그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갖게 된 생각이었어요. 이야기는 테리가 멜을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에드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에드는 상습적으로 테리를 때렸고 테리의 발목을 잡은 채 거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테리는 예쁘고 검은 눈에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여자였어요. 그 마른 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리는 남자에게 당했던 테리. 그녀가 먼저 에드를 떠났고 에드는 상실감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산타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은 구했지만 약 때문에 잇몸이 엉망이 되었어요. 멜을 만나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에드는 걸핏하면 두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 때문에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야 할 때 새벽 2, 3시 어두운 주차장을 걸어가는 동안 갑자기 에드가 나타나 총질을 해댈까봐 두려워서 호신용으로 총을 사서 자동차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에드는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폭탄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전화를 했고 멜이 받으면 욕을 하면서 내 목숨이 며칠 안 남았다고 협박하곤 했습니다. 그 두려웠던 시간들. 에드는 어느 날 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금방 죽지는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 병원은 멜이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에드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죽었어요. 머리가 2배로 부어올랐고 위중했는데 테리가 에드의 옆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멜은 반대했으나 에드에게는 다른 누구도 없었고 결국 테리가 에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테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이겠지만 에드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방식이 사랑이었다고, 에드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한 거라고, 그가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도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멜은 그 말에 반대했어요.
테리가 낭만주의자여서 자신을 걷어차주면 날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라고, 에드는 위험한 인물이고 그가 한 짓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에드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은 의사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이 왜 자살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에드의 사생활 속에 있었을 다른 것을 배제하고 단지 사랑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랑은 상대를 잡으려 드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의견이 갈리자 그들은 닉과 로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닉은 에드를 잘 알지 못해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했으며, 로라는 타인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닉은 로라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로라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로라는 법률사무소의 비서로 닉과는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닉은 38살, 로라는 35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의 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어요. 닉이 생각하기에 로라는 함께 있기에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키스를 나누었고 멜은 웃으며 결혼한 지 얼마 되었냐고 물었어요. 닉과 로라는 이제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편안했으며 창문 쪽으로 기울어진 포플러 잎사귀가 유리창에 닿아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 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멜은 테리와 만난 지 5년, 결혼한 지는 4년 되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나 테리를 만나기 전 결혼했었던 전처도 사랑했었다고, 그때 결혼 생활하는 동안은 전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에드와 테리도 서로 사랑했었고 또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을 거라고, 이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고, 만일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른 한쪽은 한동안 슬퍼하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건 그냥 추억이 될 거라고, 어쩌면 상황에 따라 추억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멜은 조금 취해 보였습니다. 멜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부부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중상이었고 가까스로 고비를 넘겨 같은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멜은 담당 의사라 자주 병실에 가보았는데 상태는 아내가 더 나빴지만 남편이 더 절망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붕대를 얼굴에 다 감고 있어서 볼 수 없었고 멜이 남편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의 절망은 사고 때문도 아니었고 단지 아내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라고, 자기 머리를 돌려 아내를 볼 수 없는 게 절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절망감 때문에 남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테리는 멜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멜은 약을 다 먹었다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따금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멜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 애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테리가 말렸어요. 전처가 받을 수도 있고 멜과 자신에게 전처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멜과 살았던 집에서 지금 애들과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며 재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를 멜이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이 전처의 남자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었어요. 전처 때문에 멜과 테리는 파산 상태라고 했습니다. 멜은 전처가 자신을 올가매려고 재혼하지 않는 거라고 증오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씩 어두워지자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말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로라가 조금 시장하다고 하자 테리가 치즈와 크래커를 내오겠다고 말했지만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멜이 술잔을 넘어뜨렸고 술이 다 떨어진 걸 알자 테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주방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이제 방 안에는 네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적인 소음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람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사실 단어만 달리할 뿐 비슷합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테리는 에드의 사랑이 집착이었음을 알면서도 그게 헌신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는 건 메리의 말대로 낭만이 깊어 더 자극적인 사랑에 끌렸거나 아니면 지나고 보니 현재 메리의 이성적인 사랑보다 본능적인 에드의 사랑이 더 뜨거웠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멜은 전철을 사랑했지만 헤어지고 나서 양육비를 대느라 진이 빠져서 사랑의 추억 같은 건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럽지만 희생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닉과 로라는 현재의 사랑에 불만이 없고 지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닉은 상호 존중이 사랑이라 했고 로라는 테리가 말하는 강렬한 끌림에 동조하면서도 사랑은 헌신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멜은 닉 부부의 사랑이 1년 반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뭘 모를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결론은요, 다 맞기도 하고 뭔가 빠진 듯도 합니다. 아마 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 해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멜이 병원에서 만난 교통사고 난 노부부. 노인은 아내를 볼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사고를 당했든 지금 어떤 상태이든 눈으로 보아야 마음이 놓이는, 눈으로 보아야 걱정이라도 할 수 있는, 그건 이 노부부의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진행 중인 사랑을 해왔으므로 노부부는 배우자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멜과 테리, 닉과 로라의 사랑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멜과 테리는 에드와 전처 때문에 현재의 사랑에도 올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닉과 로라는 지금 로맨스만 있습니다. 시작이 어떠했든 과정 속에 어떤 게 쌓이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질이 결정됩니다. 약속이고 지켜나가는 습관이고 뒤통수 치지 않는 믿음도 바로 그 사랑의 질입니다. 그렇다면 에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와 집착이 두드러진 변형이었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믿는 테리는 사랑의 경험이 빈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멜을 만나 질 높은 사랑을 경험할 확률은 그리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요, 멜은 이미 전철을 통해 엉망인 사랑을 해보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같은 높이에 놓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 이들은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치즈와 크래커를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방에는 그저 보통의 기본적인 감정의 움직임만 있어요. 이 친밀한 두 쌍의 부부는 사랑에 대해 오후 내내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배고프다 했고 누군가는 시내의 식당을 원했지만 어두워지는 주방에 그저 앉아있을 뿐입니다. 이 모순, 레이몬드 카보는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쩌면 얇디 얇은 한 장의 도화지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본성이, 성향이, 살아온 경험이 그걸 조화롭게 조절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결국 노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면서도 항상 피상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건 사랑엔 왠지 서툴고 서툰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랑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 자신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요. 시간은 정말 가차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할 것임을 믿는 것, 그게 얼마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사랑을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모순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